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닥이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특히나 반도체가 무너지고 있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 코스닥이 오후장에 더 급락하는 이유 단순 환율 때문만일까요? 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시장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시장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골디락스. 사실 골디락스로 올라가다가 네. 유럽의 어떤 가스 공급 중단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일정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게 좀 멈출 가능성, 그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장중에 환율이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정을 본다면은 환율이 오히려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제 미증시가 장중에 상승까지 갔습니다. 바로 골디락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적당한 미국 고용이 나오면서 좀 그 좋은 모습이었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이 골디락스가 뭐냐면은 적당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는 뭐 그런 최상의 조건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8월 고용 지표가 31만 5천 건 증가하면서 전달이 50만 건이었으니까요. 고용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한 지표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난주까지 이번 달에 금리 인상,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75%였는데요. 이 골디락스가 나오면서 75bp 인상 확률이 54%로 확 줄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반등에 좋은 관점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이제 완전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이제 뭐 보류하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완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제2의 리만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에 유로가 다시 약세 보인 거고요. 달러가 또 강세 보인 겁니다. 사실 가스 공급 중단이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날 가스는 어느 정도 다 비축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완전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고개를 들면서 달러가 다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킹 달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오늘 시장도 달러의 급등 때문에 빠지고 있고 역시나 앞으로도 이 킹달러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정을 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번 주에 보시면은 다수의 어떤 그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거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브레이너드, 목요일 날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러 이사의 그 연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가 매파적인 발언이었고 사실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확인하면서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파적인 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미 다 지났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매파적인 내용이 더욱더 강한 매파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덜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또 8월 의장 그 발언 이후, 그러니까 잭스홀 미팅에서 발언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이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좀 더 좀 그 안정적인 그런 멘트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7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죠. 목요일 날 연준의 경제동향 보고서에 베이지 발표까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바로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 그 CPI는 거의 지금 거의 99.9% 두 달째 꺾인 걸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CPI가 두 달째 꺾인 것으로 나왔을 때 과연 75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냐?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까지는 강달러보다는 이 강달러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어떤 환율 급등에 있어서 이게 더 급등한다라고 보기보다도 이제 좀 다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전까지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달러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뭐 지난번처럼 막 1조씩 매도 그런 시장 아니니까는 강달러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1,370원을 넘겼잖아요. 네. 지금은 이 달러에 대해서 1,400원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처음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했는데 워낙 유로화가 약세라서 강달러가 너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1,400원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네. 저도 좀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다만 지금의 상황이 어쨌든 지금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인 것이고 이게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일시적으로만 좀 지나간다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와 유럽의 전쟁인 것인데 이게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도 참 종목별로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반적인 대형주보다는 좀 모멘텀이 확실한 좀 중소형주 말씀드렸던 건데 히림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네옴시티를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네. 지금 그 이야기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우리가 수주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민관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러한 시장 속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또 네옴시티 관련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진산업을 제가 바로 이제 그 전 거래일 날 바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서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차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할 게 조지에 빨리 공장을 짓고 또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증설에다가 플러스 알파 증설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빨리 지을 때, 더 많이 지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아진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 장세로 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좀 승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멘텀이 있는 뉴스가 받쳐줄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해야 된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그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현대그 덕분에 첫 번째 종목 공략주 힌트부터 보시죠. 네. 오늘의 힌트는 인플레 감축법의 복병. 복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이 있었어? 이런 수혜가 있었어? 이런 이제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하려면은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섹터인데 네. 바로 전력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의 주요가 뭐냐면은 어쨌든 기후 관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재생으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변압기나 전선이 지금 더 노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수십 년 된 변압기, 전선이 태양광 확대에 발목 잡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막 교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에서 뭐 태양광, 풍력, 원전, 2차 전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변압기와 전선 관련주가 지금 아무리 새롭게 에너지를 만든다 하더라도요, 이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전력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복병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생산하는 전력이 낡은 변압기가 돼 있어서 이걸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변압기 수요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력원을 신재생해서 지금 전기차 충전 도입을 넓혀가면서 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게 미국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전력 전기차 인프라에 77조 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합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나왔던 인프라법,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부터 발효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약 77조 원을 이 전력과 전기차 인프라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인제에서 이런 정도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가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수주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 또 가장 좀 1번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숨은 부분에 전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네. 그래서 복병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과연 그 복병이 될 수 있는 전력과 관련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현대그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쭉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차트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충분한 추가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중소변압기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이 변압기에서 매출이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한전으로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전에 2017년까지 한전 비중이 60% 넘었는데 지금은 한전 비중이 6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수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바로 77조 원 전력 전기차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주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제 많은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변압기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7조 원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AP의 120 규모부터 해서 최근 한 2, 3개월 동안 350억 정도의 수주를 따냈는데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는 또 그 미국 기업이랑 또 수주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고 지금 북미향 수출이 최근 2년 새에 3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어떤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 원전 다 바꾸고 있는데 에너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송전 시스템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변압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대론전기가 미국 그 시장에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고요. 지금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재료공전기를 처음에 이제 한 2, 3개월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쉬고 있다가 이제 올라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매출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뭐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수준만 하더라도 400억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하반기까지 본다면 더 큰 수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11,000원까지 좀 더 높게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재룡전기였습니다. 목표 네. 주가는 11,0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는 어떤 테마 안에 어떤 뉴스를 갖고 있는 종목일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키워드 보시죠. 네옴시티. 히림으로 네. 수익을 좀 내시더니 네옴시티를 또 한 번 두들기시는 건가요? 근데 이 네옴시티가 네.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우리가 따오기만 한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네. 이게 서울의 44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어떤 네옴시티 건설에 우리 어떤 건설 기업들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당연히 이제 뭐 훈풍이 불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입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같이 이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시죠.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가 뭐길래라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해외 건설 수주가 팍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규모가 서울의 44배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고요. 최소 650조에서 완공됐을 때 1,300조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이상이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총력을 좀 기울이 있는 겁니다. 내용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해외 건설 수주액이 2005년에 100억 달러 넘어가지고요. 2010년도에 716억 달러를 최고 찍었는데 지금 그때부터 감소를 보여가지고 지금은 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지금 해외 수주가 반토막 더 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규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500달러 목표를 세웠고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임기 내외 해외 건설 수주에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했던 목표를 세웠고 여기 이제 뭐 민간 건설사부터 공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팀코리아를 만들어서 우리 원전 수주하는 것처럼 이 해외 건설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옴시티가 일단 가장 뭐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네옴시티 어떤 그 투자 총괄 팀장까지 미팅을 하면서 정부에서 측면적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지금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터널 구하는 좀 그 이미 수주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능성 높아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가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번에 히림을 공략할 때 네. 사실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정말 수주를 따내느냐 안 떼느냐에 따라서 네.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미 손에 잡을 거로 예상되는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그와 연관된 기업을 보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이 사우디에서 네. 이미 어느 정도 수주를 따낸 기업이에요. 아, 이력이 있군요. 네, 이러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사우디가 산업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건설 같은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서 수주한 기업들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론 나려면은 내년 초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관심 있는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리 좀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명을 보고 네. 오늘 태풍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스코입니다. 아마 알다시피 이제 그 도로안전 표지판이기 때문에 네. 태풍과도 관련이 있고요. 웬만한 건설, 인프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 쪽에서도 수출을 해놨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도로와 도로안전 시설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공사 현장 가면 이제 어떤 안전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다스코다라는 건데, 최근에 사우디 공군 비행장 시설물을 수주했습니다. 바로 4월달 이야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군 비행장 시설물, 이 부대 시설물 마감 공사를 체결했는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우디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다스코가 어떤 그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겠지만은, 컨소시엄을 따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하부 계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17년부터 본격적인 지금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뭐 설계, 자재 조달, 건설, EPC부터 지금 뭐 육상 태양광, 수상 태양광까지 지금 뭐 자체 발전소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다가 네옴시티에다가 뭐 태풍 관련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은 좀 안 간다 하더라도 종목 먼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 차트 보기 전에 그 그림 하나 볼게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작년 매출이,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3,6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43억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분기 동안 1분기 13억, 2분기 46억 하니까는 지금 거의 50억, 6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 영업이익을 이미 지금 상반기에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영업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전혀 빠지고 있지 않죠. 그만큼 실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라기보다는 실적까지 좋아지는 그런 어떤 건설주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 번 이제 좀 올라섰다가 최근에 계속 좀 그 중요 저항대를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못 넘어간다 하더라도 주가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네옴시티하고 또 연관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네옴시티로 아마 주가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7,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7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스코가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손절가 5,7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쪽이거든요. 저희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뭐 PCB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기판 관련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그중에 하나의 신택의 주가가 한 4%, 물론 반도체 거의 소부장이 다 밀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밀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객관적인 좀 그 판단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요. 특히나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기 힘들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한데, 삼성 인수합병 관련 중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도요, 계속 방송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